네, 오늘도 같이 한번 시장을 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정말 많이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할 만한 종목은 충분히 있지 않았었나 싶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익 매매를 위주로 하기보다는 트레이딩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진단키트 관련주, 백신 관련주, 치료제 관련주 이런 테마군에서 종목들이 많이 떴었죠. 한번 종목을 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 장 초반에 바이오 스마트, 바이오 리더스 이렇게 바이오 시리즈 애들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뭐 바이오 스마트랑 바이오 리더스는 뭐 같은 어떤 뉴스로 올라간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바이오라는 그 닉네임 때문에 테마로 엮여서 강하게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바이오 스마트가 먼저 움직였었는데 바이오 리더스가 상한가에는 먼저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종목 다 충분히 매매해볼 만한 종목이었다라고 보지만 매매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날에 들고 왔었던 이 PHC 이 종목을 들고 왔었잖아요. 어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샀다, 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의 호가창을 보느냐고 바이오 스마트랑 바이오 리더스를 보지 못했어요. 바이오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자가 진단 키트 대란의 뭐 강세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바이오 리더스는 화이자보다 높은 중화능을 가졌다. 바이오 리더스 백신이 화이자보다 더 높은 중화능을 가졌다. 뭐 중화능이라는 건 간단하게 감염성을 억제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일동제약이 뭐 코로나 치료제를 연 1000만 명분을 생산할 수 있고 뭐 4월 말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것이다 라는 뉴스를 가지고 올랐었는데 저는 이 일동제약이 최근에 계속해서 강했던 종목이죠. 물론 일봉상 여기 윗꼬리에 막혀 있지만 일단은 이 순간엔 일동제약이 올라가는 순간에 매매할 만한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요러한 캔들 뽑아주고 나서 재돌파한다라는 건 이런 쌍봉들을 재돌파한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다라는 걸 저는 어느 정도 느꼈기 때문에 일동제약은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보시면요. 일동제약은요. 보시면 제가 여기서 사고 팔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20% 정도 물량이 되거든요. 이때 제가 이 일동제약은 어떤 분이랑 같이 매매를 했어요. 같이 매매를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호가 복귀하세요. 그 키움증권에 6시가 되면 장이 끝나면 복귀창 호가 복귀를 할 수가 있죠. 제가 그 카톡으로 여기에 누군가 물량을 받쳐놓고 제발 좀 사달라는 어떤 액션을 취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빨리 팔라고 했거든요. 제가 카톡을 보내는 순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물량은 약수익에 팔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호가창을 보면서 스캘핑 했고요. 여기는 손절 그리고 다시 샀다가 여기에 대한 손절을 다시 맨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은 이렇게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치료제 관련이니까 뭐 백신 관련한 뉴스보다는 훨씬 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동제약이 순간적으로 관심을 받으면 사람들이 이 종목에 많은 대금을 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제가 안 했습니다. 일단은 뭐 일봉이고 뭐고 뉴스는 있습니다. 안트로키논을 경구용 치료제가 회복률이 100%다. 그 임상에서 100%의 회복률을 보여줬다라는 뉴스는 있었는데 이게 증거금 100%짜리더라고요. 근데 증거금 100%짜리는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눌림에서 반등을 안 주고 훅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돌파를 잡았는데 이렇게 눌림이 나오면 그때는 손실이 좀 커져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한국 BNC라는 종목은 제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증백 종목이 아니었다면 뭐 일동제약을 제가 여기에서 산 것처럼 한국 BNC도 이런 구간에서 사볼 수 있지 않았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SV 인베스트먼트, 센트럴 모텍, 에코캡 이런 종목들이 올랐었거든요. 뭐 티로보틱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제가 관심을 딱히 뭐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은 박살나고 있고 그리고 쟤네들이 뭐 테마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거를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매매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얘네 아니면 오토엔이었죠. 만약 매매할 만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왜냐면 오토엔은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오토엔이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오토엔이라는 종목은 살짝 하고 나왔습니다. 살짝. 오토엔이라는 종목은 제가 살짝 매매를 하고 나왔어요. 어디서 했냐면 보시면 여기 앞에서 살짝 하고 나왔습니다. 짤짤이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매매를 할 때는 최근에 강했었던 종목들이 눌려주거나 아니면 반응을 보일 때 그럴 때 한번 매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동제약이랑 오토엔 매매한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후장에 현대바이오, 오늘 일동제약도 그렇고 한국BNC도 그렇고 얘네가 상승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이걸 보여줬습니다. 이걸. 그쵸? 그래서 현대바이오에서도 제가 이건 좀 미리 샀는데 요런 흐름이 나왔을 때 제가 안 팔았습니다. 앞에서 일동제약이랑 한국BNC가 이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훅 털고 어차피 재료도 있고 뭐 경구용 치료제 후보물질이 오미크론의 강력한 효능을 보인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연달아서 나왔거든요. 뭐 특징주는 딱히 안 나왔지만 그 센 뉴스랑 그리고 이 강력한 효능이 있다는 뉴스가 연속적으로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 일동제약이랑 한국BNC인데 얘네 종목은 이미 죽었고, 그러면 이 수급이 다시 이쪽으로 쏠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현대바이오에서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현대바이오에서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매매를 하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오늘 하루를 통틀어서 보면 모든 강한 종목, 거래대금이 들어온 종목이 다 코로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주는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주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저번 11월달 12월 초에도 그때 뭐 랩지노믹스, 시젠 이런 종목들이 흘러갔을 때 일주일 거의 10일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강세를 계속해서 보여있었죠. 한번 확진자가 폭등하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정말 폭등하기 때문에 지금 뭐 10,000명 이상 넘어간다 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번 주 내내는 이 코로나 관련주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어서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일도 결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주에 관심을 두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봤을 때, 장막판에 봤을 때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어제를 넘기더라고요. 일단 오늘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때 시간대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어제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코로나 관련주를 관찰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PHC,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종가 베팅에 대해서도 타점을 보여드릴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끔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 주도주 매매 타점이 지루해진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종가 타점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찌됐든 PHC는 제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여드리면 매매는 잘 못했어요. 정말로 매매는 잘 못한 것보다는 이 종목이 안 가준 거죠. 솔직하게 말하면 이 종목이 안 가준 거죠. 솔직히 가줄만 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사 모았단 말이에요. 여긴 오늘 눌림에 다시 한 거고, 여기서 사 모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2.2%인가? 그거밖에 못 먹었어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개념보다는 마인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했었던 말이 뭐냐면 운의 영역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그 반드시 구분시켜야 된다고 했었죠. 운의 영역과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예를 들면 PHC를 제가 이렇게 모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내 평단이 여기라고 한다면 손절가를 이 정도에서 제가 설정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목표가는 일단 여기에요. 여기를 넘기고 나서 다음 걸 생각해야지. 일단은 내가 바라보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구간은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한번 막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겠죠. 떨어지면 팔아야 돼요. 그리고 컨트롤 영역에 있어서는 시장을 보는 관점도 있는데, 일단 PHC라는 종목이 일단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어제 뭐 휴마시스, 그리고 액세스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 중에서 얘가 대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여기서 모아왔었던 이유는 동시간대 그 전날보다 확진자가 계속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시장 상황을 봤을 때 PHC가 내일 갭을 뜰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대장주니까 매매를 했던 거지. 매매를 했는데 제가 이런 시장을 봤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걸 폭등이 나온다 이런 건 아니에요. 최대한 시장 관점을 읽은 이후에 일단 1차 컨트롤은 여기에요, 여러분들. 떨어지면 손절이고요.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한 호가를 어떤 식으로 먹어주느냐, 여기를 빠르게 치고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매도가 결정되는 건데, 오늘 빠르게 가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구간에서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한 겁니다. 뭐 간혹 가다가 이런 종목들을 보면 매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수익 실현을 챙겨놓고, 그래서 분할 매도를 하는 거예요. 수익을 챙겨놓고 운의 영역을 좀 따라야지. 내가 여기서 샀는데 평단이 여긴데 무작정 이거 폭등 나온다, 이런 기대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약간 좀 아니라는 그 매매 스타일인 것 같고요. 항상 내가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설정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항상 뭐 10%, 15% 먹고 싶고 뭐 2%, 3%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거든요. 하지만 매매를 하다 보면 2, 3%는 정말 커질 수가 있습니다. 베팅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2, 3%는 정말 큰 수익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법을 연구할 때도 내가 여기서 사면 어떻게 컨트롤할 수도 있겠다,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내가 해볼 수 있겠다 했는데 떨어져. 그 손절하는 거고, 했는데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보다 더 큰 상승이 나와. 그럼 이건 운의 영역이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항상 매매할 때는 일단 운의 영역은 집어치우고, 뭐 집어치운다라는 표현보다는 시장 관점을 따르다 보면 이 운의 영역이 플러스로 작용됩니다. 어쩌다 갭이 정말 많이 뜨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 관점과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들을 먼저 공부하시고 키우시고 이 운의 영역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PHC는 제가 잘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